컨설팅이라고 선관위에서는 쓰고 용어를 국정원에서는 보안 점검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다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은 본 기관이 어떤 뭐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자료를 받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하고요. 저희들 국정원은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사실은. 그 국정원 61년도 창설 이후로 뭐 보안 측정, 보안 점검 이런 용어를 쓰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 이름을 그냥 편리하게 쓰는 게 점검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용어를 달리 쓰기만 할 뿐 뭐 내용 거의 같다 이렇게 봐도 네, 되는 건가요? 대동소이하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민간 기업 등이 시행하는 보안 점검이나 혹은 보안 컨설팅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잘 발표하지 않죠? 그렇죠. 취약점을 발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뭐 점검을 계획을 발표한 적도 없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관위의 경우에는 그 결과 발표를 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보안 점검 결과 발표 여부 또 발표 내용이나 일정에 관해서 선관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사전에 협의나 합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뭐 점검의 중심은 국정원이기 때문에 뭐 저게 완전한 통일하게 합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같은 경우는 협의를 했고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점검 계획을 왜 그 결과를 발표를 하느냐, 뭐 취약점 발표를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선관위가 이미 국민들에게 계획보고를 보도자를 뿌렸기 때문에 기자들 쪽에서 저희들이 질문이 많았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언제 발표하냐고 요구가 있어서 9월 말까지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또 알리는 것도 또 어떤 계획보고의 차원에서 결과보고 보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취약점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안 업무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그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는 없다고요? 그렇게 상세하게 막 취약점은 취약점을 발표하지는 네, 않았다. 그렇습니다. 뭐 공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표할 수가 없죠. 발표한 내용은 뭐 보안 취약점 그런 핵심 내용들은 아니다. 이런 취약하다를 이야기하지 뭐 어떤 깊이 있는 뎁석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그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선관위, 합동점검팀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 전 사이버 보안 역량 긴급 보안 예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저는 그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기 제일 첫 페이지에 그걸 빠뜨리고 왔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세 번째 줄에 선관위 합동점검팀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 전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보도 자료잖아요. 예. 그렇죠? 이 얘기는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국정원이 발표할 때 선관위가 이거 보완하기로 했어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실어서 보도한 거잖아요. 국정원이. 그렇죠? 네, 선관위에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선거 시스템 및 정보통신 기반 시설 주요 취약점을 개선했고 또 22대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 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는데 이건 사실이죠? 저도 뭐 점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점검을 했는데 완료했다는 부분이 모든 조치를 완료했는지 여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두 번에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거 그때까지는 완료했는지 그 이후까지 다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물 투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표도 이루어지죠. 그거 알고 계세요? 증인 선거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안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모른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지만 증인이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맞는지 들어보세요. 수개표 방식으로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 시스템 및 기계 장치는 이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사용된다. 주시문서하고 관계없는 기술적인 저희 지금 증인은 보안 점검을 한 그 기술 파트 분야인데 일반 선거의 절차에 관한 어떤 실제 운영에 이를 묻고 있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아니 지금 저기 보안 점검 결과에 저 공식 보고서에 법적인 제도적인 관점은 자기들이 점검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점검했다고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시간에 기반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에 기반해서 규제하면 제 지침에 안 따르시잖아요.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자, 그거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보조 수단이라는 단어가 제가 좀 그쪽에 모르지만 의미가 없다는 뜻인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선거 절차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 그러면 굳이 보조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아니, 선관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어요. 그럼 개표 시에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해서 1차로 분류된 투표지가 기계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하는 심사 개수기를 이용하여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유효표, 무효표로 분류되고 또 미분류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 심사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도 정확하게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청안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 확인, 검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투표지의 분류와 개수 및 그 결과를 집계해서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서 개표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잘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신다. 그리고 개표 결과는 사후에 선거 소송 등 소송 과정에서 이제 실물 투표지를 재검표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할 수 있겠죠. 예.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투표에서부터 개표 및 그 결과의 공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선정하는 투표 참관인 또는 개표 참관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 전반의 과정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비롯한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죠. 증인 출마해 보신 경험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모르세요? 재판장님, 이게 정말 주신문 사항과 너무 관계가 없고 출마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국정원에서 온 회신 자체에서 성명서에 담아 있습니다. 제도적인 법적 제도 점검 아니고 그거는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마 경험은 묻지 마십시오. 예, 출마 경험 그런 여쭤보지 않는 걸로 하고. 출마경을 왜 여쭤보시는지 이런 투표 절차 참관하는 거 이런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은 혹시 아세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점검한 부분은 좋습니다.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점검한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먼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은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던 이런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장비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되었던 것이 맞죠? 시스템에 대해서 한정해서 했습니다. 예.